감사합니다. 생태하천 보건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질청약과장 김태수입니다. 예. 예, 그 생태하천 보건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2,800억 정도 잡혀 있고, 또 기존의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 보건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업의 어떤 구역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이 부분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그럼 이렇게 생태하천 보건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하천은 현재 상황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들이 되는지 다른 사업으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저 하천의 종류가 이제 여러 목적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저희 과에서 하는 생태하천 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홍수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생태적으로 그 생태계 훼손됐다든가 수질 오염이 갑자기 뭐 수질 오염이 나빠지는 하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또 이 구간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생태하천 보건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도 길게는 못하고 보통 한 1km 내지 2km 정도의 구간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 구간만 우선적으로 하는데에도 비용이 한 뭐 200억, 30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네. 또 사실 그 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여러 번 그 사업의 목적들도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80년대에는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2000년대에는 그 자연한 하천을 복원하는 것, 네.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이제 수생태까지 건강성까지 이제 회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짧은 구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향후의 사업 목적으로서 주민들의 좀 친수 공간, 네. 주민들의 어떤 정원, 공원으로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목적도 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업량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 보건 사업과 함께 이 도량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가하천이 20군데, 지방하천이 497곳, 소하천이 2008개소, 그리고 도량이 한 2만 개가 있는데 너무 적은 양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도 도량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양은 총 5개를 신규로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2만 개 도량 중에서 5개이니까 0.02%밖에는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저는 이러한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들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 계획은 수자원 본부에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네, 그건 하천과에서 예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하천 정비 계획에는 생태하천 보건 사업 같은 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뭐 과가 지금 이완화돼 있기 때문에 예. 생태하천 보건 사업은 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뭐 이치수하고 관계된 홍수하고 관련된 저기는 그 하천과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네, 지금 이렇게 그 이완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를 통합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완화되어 있다면 좀 네. 원활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특히나 하천 관련된 계획과 사업은 좀 종합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도량 보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수 공간을 만들면서 그 주민들의 참여도 되게 적극적인데요. 아마 그 경안천으로 연결되는 우산천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우산천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5년 전부터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으로 정화 활동을 하면서 이 우산천을 어떻게 정비하는 게 좋을 것인지 주민들 스스로가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렇듯 앞으로의 하천 계획은 물론 환경 보전, 수질 보전도 좋지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조금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질 정화 인공 습지가 지금 2군데가 있고 네, 네, 그 유지 있습니다. 관리하는 예, 예산으로 1.3억 정도가 측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추가 설치 계획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저 습지 같은 경우는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의 일환으로 음,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그 설치는 되고 있지만 예. 도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도가 직접 그 100% 투자해서 하는 거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하수 처리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이제 경기도 수자원본부고 지금 습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 처리장 이제 하부에서 설치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지금 두 가지 저 청정 습지하고 희망 습지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2009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한 12년 정도 됐고요. 음, 매년 요것도 운영비가 그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음, 그리고 이제 시군에서 도에서 하는 거 말고 시군에서는 종합적으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의 일부 그 차원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동 그 따로따로 그 설치를 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여러 가지 그 습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초에서 비점 오염에 대한 그 정화 목적으로 습지를 네네, 만들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예, 예. 지금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75개가 예. 비점 오염 저감 시설로 운영 중에 있고요. 음, 이게 대부분 자연형 시설로 습지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음, 그걸 뭐 도에서 별도로 또 따로 하려고 시군에서 뭐 따로 하려고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걸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거가 아니라 또 시장 군수가 연구 용역 전문 업체에다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광주시 같은 데만 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한 군데서 업체에다 이렇게 위탁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음. 효율적이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분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습지가 단순하게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에 네. 따른 그 운영, 유지 관리에서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한 가지 민원을 드리자면은 그 광동리에 있는 그 습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네네. 나무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떼양볕 네. 안에서 걷게 예. 된다라는 네네.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네. 혹시 인공 습지에 나무를 식자면 안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 이제 도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청정하고 저 희망습지 두 군데가 있는데, 예, 청정 말씀드린 겁니다. 예, 우선 뭐 습지에 대한 효과를 아까 의원님께서 해주셨듯이 첫 번째는 수질 개선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힐링의 장소로다가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 희망습지 같은 경우에. 근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8월달에 그 집중호우 때문에 상당히 좀 습지가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일부 지금 이제 공사도 하고 있고 음, 올해 운영비 1억 1,500 정도가 있었었는데 대부분 그게 그 재해 그 복구 비용으로 다 좀 전환돼서 좀 쓰고 그런 현실인데요. 그 막상 또 가보면은 그 주변에 습지 주변에 나무가 좀 있어가지고 그 휴식 공간 되고요. 또 이렇게 저 원두막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예,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걷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공간입니다. 네, 물론 네, 쉴 공간이 있는 건 맞는데요. 네,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이제 나무 그늘 아래서 걷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한다고 하면은 습지는 좀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기술적이거나 또는 향후에 뭐 집중호우 시에 어떤 수량에 네. 대한 관리 목적이 아니라면은 나무 식재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보면 하수 처리장 설치 관련해 가지고 한 1,069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100%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경기도는 하수 처리장 관련해서는 국비 예산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설치 계획과 예산을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상하수과장 남성호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지금 현재 국비를 현재 지금 일반 지역하고 팔당 지역이 두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국비 사업으로 지금 그 60% 받고 그다음에 팔당 도비가 이제 20%가 지원이 되고요. 일반 지역은. 근데 팔당 지역은 지금 16% 그래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의 비율에 의해서.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는 비용에도 예, 도비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예, 건가요? 예, 하수 처리장. 예. 그러면 경기도에서 필요에 의해서도 하수 처리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로 규율되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 하수도법상의 그 시장 군수가 그 공공하수 관리총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하수관리청인 그 시장 군수가 시장 설치하게끔 군수가 계획하고 결정하면은 만들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다만 이제 그 하수정비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 하수정비 계획 수립을 이제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하수정비 기본 계획 안에 어떠한 그 하수 처리장을 설치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 사업 승인 인가고시는 저희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수처리 그 제2용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 178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책정되어 있는데요.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 청소차를 운영한다든지, 살수차를 임차한다든지, 클린 쿨링 로드 사업이라고 해서 물을 사용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런 사업들은 상수도가 아니라 이런 제2용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선박이 12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선박이 혹시 친환경 선박인가요? 지금 친환경 선박은 아닙니다. 예, 일반 휘발유 경유 그렇게. 그럼 향후에 친환경 선박으로 어떤 전환은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저희 팔당호에 그게 경쟁력이 있느냐 그 단계.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 팔당호는 다른 뭐 관광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해 쓰레기라든가 이게 저기 주가 되기 때문에 예. 톤수라든가 이런 게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경제성도 중요하겠지만 팔당 특히 수질에 대해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박이 필요하다면은 경제성을 좀 넘어서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기 선박이나 수소 선박으로 좀 전환을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